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이번 회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퇴원 후 맹공이는 아이를 안고 강명자의 집으로 향한다. 서민기의 집에서 모든 짐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정주리에게 그동안 정 안 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남긴 후 바로 친정으로 갔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서민기에 대한 분노가 남아있었다. 한편 서민기는 맹공이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충격에 빠진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강진아와의 관계 또한 점점 어색해진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맹공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닫고 그녀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맹공이는 이미 연락처도 바꾸고 SNS에서도 흔적을 지워버린 상태였다. 이 와중에 강진아는 더욱 대담하게 서민기에게 다가간다. 이제 공이도 떠났는데 우리 좀 더 솔직해질 수 있지 않아? 라는 말로 그를 유혹하지만 서민기는 그녀에게 차갑게 선을 긋는다. 내가 바보였어. 넌 처음부터 내 가정을 깨트릴 생각이었지? 강진아는 예상치 못한 거절에 분노하며 서민기의 회사에서 그를 공경에 빠뜨릴 음모를 꾸민다. 한편 친정에서 가족들이 홀로 힘들게 양육하는 맹공이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그러던 중 구단수가 귀국하여 두 사람은 재회하게 된다. 단수는 오랜만에 만난 공이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그녀를 돕기 시작한다.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하는 그녀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위로를 건네며 점점 더 가까워진다. 서민기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다. 맹공이가 있는 강명자의 집은 물론 자주 다니는 상점을 비롯하여 주변을 지속적으로 배회한다. 그러나 그가 본 광경에 한동안 충격을 받는다. 맹공이와 구단수가 즐거운 모습으로 아이를 데리고 웃으며 쇼핑을 하는 모습을 본 것이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건넨다. 공이야, 이건 아니잖아. 내 아이를 왜 구단수와 양육하는 거야? 맹공이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대답한다. 우린 이미 끝난 사이예요. 왜 그걸 당신만 모르는 거지요? 그러나 서민기는 포기하지 않고 얘기한다. 내가 진심으로 행복하면 떠날게. 하지만 아직도 내가 애 아빠잖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맹공이는 혼란스럽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모모의 아빠가 서민기라는 이유 때문인지 감정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때 구단수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서민기에게 경고하듯 말합니다. 서민기,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와. 난 공이와 다시 시작하는 중이니 더 이상 우리 사이에 나타나 방해하지 마라. 라며 말을 이었다. 또 다시 나타나 공이를 힘들게 하면 그동안 너와 강진아의 추행을 모아놓은 자료를 회사는 물론 세상에 모두 뿌려버릴 거니까. 맹공이는 옆에서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듯 한참을 서민기와 구단수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은 듯 서 있는다. 서민기는 무슨 자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얼버무리며 당황한 듯 반문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단수는 출장, 출퇴근, 야근 등등 너희 둘이 함께한 시간과 장소 등등등 궁금해? 그럼 내일 회사에서 밝혀주지. 라고 말하며 비웃는 듯 쳐다본다. 서민기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도망치듯 뒤돌아 나와 한참을 배회하다 결국 강진아 집으로 향한다. 한편 강진아는 서민기가 온다는 전화를 받고 즐거운 만찬을 준비하며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서민기와 마주한 강진아. 민기씨 왜 그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 뭐 안 좋은 일 있어? 이에 서민기는 오늘 있었던 일, 구단수에게 들은 얘기 등 빠짐없이 얘기하며 흥분한 듯 술을 마셨다. 강진아는 힘들어하는 서민기를 어이없이 바라보며 뭔가 자극적인 말로 흔들리는 서민기를 잡아야 할 것 같았다. 민기씨 이제 다 잊어. 내가 잘해서 다 채워줄게. 특히 구단수는 조만간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내가 아주 작사를 낼 거야. 자신도 말하면서 흥분을 감출 수 없었지만 그래도 흥분이 가시지 않는 민기를 바라보며 참 민기씨 우리 아빠가 조만간 보자고 하셔. 라고 말하니 서민기는 왜? 무슨 일인데? 혹시 우리 사이 너희 부모님께 얘기한 거야? 라고 흠칫 놀란 듯 말을 했다. 얘기했지. 이제 당신도 혼자인데 우리가 앞으로도 숨어서 몰래 만나는 건 아니다 싶어서.
강진아의 말에 서민기는 아직은 이른데 하며 중얼거렸다. 이때를 노려 강진아는 또 한 번 충격적인 고백을 한다. 민기씨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아이가 생겼어. 이 말에 서민기의 모든 감각이 얼어붙는 것 같다. 서민기는 경악하며 강진아를 노려본다. 거짓말이지? 어떻게 임신이 돼? 내가 그렇게 조심했는데. 하지만 강진아는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지난번 출장 때 기억 안 나? 하긴 그날 술을 좀 많이 했지. 아마도 난 당신이 일부러 피임 안 한 걸로 알았는데? 하며 서민기의 품에 안겨 흠족한 미소를 지었다. 서민기는 당황한 듯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다. 다음날 저녁 시간 서민기는 사무실에 혼자 일을 하다 또다시 맹공이를 생각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맹공이와 모모에 대한 미련을 떨쳐지지 않았다. 이에 급히 차를 몰고 강명자의 집을 찾아간다. 도착한 서민기는 과격하게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어준 것은 맹공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까지 왜 또 찾아왔어요? 난 더 이상 당신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만 돌아가세요. 서민기가 애절한 눈빛으로 붙잡으려 했지만 맹공이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날 밤 서민기가 찾아와 피우고 간 소란의 가족들은 의아해했고 그런 가족들에게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고백했다. 강명자는 충격에 휩싸였고 맹경태는 물론 맹공부 등 가족 모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인간과 결혼하도록 놔뒀을까? 강명자는 자책하며 맹경태에게 울분을 토했다. 내가 괜히 서둘러서 결혼을 밀어붙였어. 우리 딸이 이렇게 고통받을 줄 알았다면 절대 이 결혼시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에 맹경태는 자책을 하며 서민기를 원망하듯 내 이 자식을 당장 가서 다리를 붙어뜨려야겠다. 라고 역정을 내자 맹공부가 이를 말린다. 옆에서 듣고 있던 구단수는 이 사태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구단수는 서민기와 강진아를 불러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절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며 오히려 자기들을 모함한다고 구단수에게 엄포까지 놓는 강진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모함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구상무님. 구단수는 가소롭다는 듯 비웃으며 강진아씨 그리고 서민기씨 두 사람은 오늘부로 저와 일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나가보세요. 라며 두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두 사람은 뭔가 찝찝한 느낌에 갸우뚱했지만 무슨 일이야 있겠냐는 생각으로 그저 구단수를 괘씸해할 뿐이었다. 한편 구단수는 그동안 모아서 정리한 서민기와 강진아의 부조리한 행적 서류를 들고 회장실로 간다. 황 회장과 톡대한 구단수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보고했다. 황당해하는 황 회장은 정말 내 말이 사실이란 말이냐? 라고 재차 물었고 할머니 사적인 일이야 어찌 회사에서 뭐라 간섭할 수 있겠어. 그런데 두 사람은 출장을 핑계로 야근을 핑계로 근무 시간과 장소를 이탈하기를 수십 차례, 게다가 그에 쓰여진 비용 또한 회사 카드를 유용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라고 황 회장에게 중요한 요점을 정리하듯 말해준다. 이 말을 들은 황 회장은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옆에 서 있는 서민기의 아빠 서덕수를 노려본다. 대체 서이사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이 말을 들은 서덕수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라며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러자 구단수는 따로 알아볼 거 없어요. 제가 증거도 없이 왜 쓸데없는 모함을 하겠어요. 하며 갖고 온 서류를 황 회장 앞에 펼쳐놓는다. 서류에는 서민기와 강진아가 함께 출장 간 날 호텔에 머물렀던 기록, 출퇴근 근무일지, 특히 쓰여진 법인카드 경비 내역까지 세밀하게 적혀 있었다. 이에 분노한 황 회장은 서이사 당장 감사팀 불러서 상세하게 조사시켜 라고 지시한다. 한편 서덕수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서민기는 구단수를 찾아가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구단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한 짓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는 회사 내부에서도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돌아 서민기와 강진아는 복도를 지나는 것조차 불편할 정도였다. 드디어 감사팀이 감사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감사실에 불려가 그동안의 일과 행적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했다.
그러다 결국 서민기가 거래처 로비 목적으로 쓰였다는 자금이 횡령된 정황까지 드러나며 사건은 더 커지게 되었다. 서민기는 점점 궁지에 몰리지만 마지막으로 맹공이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한다. 그러나 맹공이는 단호하게 등을 돌린다.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난 이제 내 아이와 나의 삶을 지킬 거예요. 당신이 지은 죄는 스스로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요? 서민기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버리고 맹공이의 앞에서 오열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무너진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도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한편 강진아는 자신도 위태로울 것을 예측하고 사표를 내고 바로 자신의 아빠 회사로 도피하듯 입사했다. 그녀는 서민기에게 민기씨 나도 뱃속의 아이 때문에라도 잠시 아빠 회사에서 은신하고 있을게. 상황이 좀 좋아지면 내가 부를 테니 우리 아빠 회사에서 다시 일하자. 말은 그렇게 위하는 듯 했지만 사실 혼자 도피한 것처럼 보였다. 이후 서민기는 결국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강진아는 자신의 계략이 모두 들통나자 조용히 서민기와 연락을 끊었다. 그러나 강진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발악처럼 맹공이를 찾아와 그녀를 자극했다. 넌 나한테 졌어. 서민기는 결국 나한테 돌아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나도 서민기 아이를 가졌다고. 이 말에 맹공이는 내심 깜짝 놀랐다. 하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결말이라면 그렇게 해요. 어차피 이제 난 당신들 인생에 관심이 없으니까. 라고 쏘아붙이듯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강진아는 더 이상 할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혼하자 맹꽁아. 왜 후반전 어떻게 전개될까요? 맹꽁이처럼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차 예상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차도 구독과 좋아요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